이번에는 제10강 송수신 무선통신 절차 통신 기법입니다. 항공통신은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보다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 운항과 관련된 정보 전달과 교환을 위하여 전기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국가 상호 간, 민간 기관 간, 지상과 항공기관, 그리고 항공기 상호 간에 향하는 통신 업무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항공통신은 항공에 관련된 모든 통신입니다. 통신 업무가 항공통신이다 그 말입니다. 항공에 관련된 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90조에 보면은 통신이란 게 어떤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 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공대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그 말이죠. 양방향 무선 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 관제기관의 음성 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해야 하는데 양방향 해야 하는데 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는 어쩌냐? 쉽게 말해서 통신 두절 항공기는 어떠냐?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 그래 있고, 통신 두절 항공기가 시계 비행 상태인 경우에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다음에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부 즉각입니다. 즉시 며칠 뒤에 몇 시간 뒤에 아니고 즉시입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항공통신 영어를 보면은 항공통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통상적인 평문 일반적인 문장을 쓰지 않고 상호 약속된 간단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정해진 용어를 항공통신 용어라고 한다 이겁니다.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약어라고도 하고 부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배우고 갈 겁니다. 항공통신 시설이란 게 뭐냐? 먼저 항공 이동 통신 시설입니다. 이동, 움직인다는 거죠. 지상 관제사하고 통신사, 항공기 사이의 통신이나 항공기와 항공기 사이의 음성 통신을 위한 시설이 항공 이동 통신 시설입니다. 대개 단거리 통신은 초단파나 극초단파, VHF, UHF 쓰고, 장거리 통신에는 단파가 사용된다고 이것도 첫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공 고정 통신 시설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말이죠. 일정한 지점에 위치한 항공교통기관과 항공사 이런 사이에 있는 어떤 통신 직통전화랄지 관제소 간 데이터 통신망 이런 것이 항공 고정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방송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송이니까 공항이나 항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UHF나 VHF, HF 단파 이런 걸 해가지고 무선 전파로 방송을 해가지고 항공기가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항공정보방송시설입니다. 행정업무시설 말 그대로 행정업무를 하는 거니까 공항구역 내에서 일상적인 업무 연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선 신호 시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되게 FM이나 아니면 뭐 TRS 공용통신 방식 이런 것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무선통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되게 무선통신은 음성이나 문자를 사용해서 조종사하고 지상의 어떤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전송된 정보하고 지시는 항공기 안전 신속한 운항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표준 절차나 영어 사용을 하면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표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배정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야 서로 정확한 전달이 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선 통신 투절 절차. 지난번에 투절했을 때 어떤가 한번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관제공항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로 항공교통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무선 주파수를 계속 경청해야 한다 이겁니다. 양 기관하고 양방향 통신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유지가 안 될 때 공지통신이 고장났을 때는 어쩌냐? 항공기가 지정된 주파수로 항공기지국과 교신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 항로에서 저감한 주파수로 다른 항공기나 다른 항공기지국하고 교신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쪽 안 된다 해서 그냥 무작정 찾고 있을 게 아니라 안 되면은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서 찾아봐라. 그 다음에 수신 불능은 뭐냐?
항공기가 수신장비 고장으로 통신할 수 없을 때 사용 중인 주파수로 계획된 시간 또는 위치를 보고해야 하는데 문두에다가 이제 뭐 말할 때 첫머리에다가 뭐 트랜스미팅 블라인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어디 서체 연결이 안 된다. 블라인드란 말은 이제 가려져 있다 그 말이죠. due to receiver failure 수신 장치가 고장 나서 도대체 통화가 안 된다. 트랜스미팅 블라인드 통신이 목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갖다 뭐 고장 났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가 어려우면은 괜히 뭐 억지로 고민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도 된다, 우리말로 해도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면은 거기에서 이거 다급하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이 고장 났을 때는 어쩔 거냐, 송수신 불능 항공기 조종사는 트랜스폰더에다가 무선 통신 주제는 뭐라 했어요? 7600이었죠. 7700은 위급한 상황에서 7700이고 비상이고 7600은 무선 통신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는 트랜스폰더에다가 7600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선 통신 두절 시 ATC와 항공기 사이 연락 방법은 뭐냐? 비총 신호, 빛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짜자면은 그럴 때 주간에는 비행 중인 항공기가 날개를 흔들면 되고 야간에는 불빛을 확장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최종 선회 구간, 베이스 레그나 또는 파이널 레그, 이제 착륙할 위치까지 다 왔을 때는 날개 흔들고 뭐 할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착륙하거나 해야겠죠. 야간에는 착륙등이나 또는 이런 것을 반짝반짝 비행등을 또는 반짝반짝 이렇게 착륙등이 안 될 때는 비행등에서 서로 연락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경우에 서로 얘기 안 될 때는 어쩌냐, 무슨 주파수가 혼선이 왔거나 안 될 때는 항공기의 보존 비행 날개나 또는 방향 바꾸는 보존 날개를 움직이거나 야간에는 착륙등이나 아니면 비행등을 반짝반짝 하면 됩니다. 지상에 있는 비행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겁니다. 이제 신호 종류, 예를 들어서 연속되는 녹색, 이것은 비행 중인 비행기가 연속되는 녹색 관제탑에 있는 걸 봤다. 내가 분명히 신호가 안 된다고 무전으로 도체, 신호가 죽었다, 목통이다 해가지고 계속 비총 신호를 해냈을 때 관제탑에 보는 빛이 녹색이다 그 말은 착륙해라 그 말입니다. 연속되는 붉은색은 뭐예요? 우리가 신호등은 똑같죠. 계속 빨간불은 우리 차 못 가듯이 다른 항공기한테 양보하고 계속 선회해라. 네 차례는 아직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깜빡이는 녹색은 착륙 준비해라. 착륙하지는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곧 착륙시킬 테니까. 깜빡이는 붉은색은 비행장이 불안하니까 착륙하지 말고 대기해라. 깜빡이는 백색은 뭐냐?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그냥 주차장으로 가라 그 말이고. 지상에 있는 항공기, 하늘에 있는 항공기고 이제 지상에 있는 경우는 연속되는 녹색 이륙을 해라 그 말이고 이제 날아가라. 연속되는 붉은색은 정지, 똑같죠 왼쪽이나. 그 다음에 깜빡이는 녹색은 그냥 지상 이동해라. 깜빡이는 붉은색은 사용 중에 착륙지에서 벗어나라. 지금 있는 데서 벗어나라. 깜빡이는 백색은 비행장 안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라. 안에 있는 차량이나 장비 또는 사람이 이제 어디 그 신호를 봤을 때는 연속된 녹색은 그냥 우리 파란 신호등 보듯이 진행하면 되고, 빨간색은 정지, 이런 것은 활주로에서 벗어나라, 비행장 안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라, 이거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동차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노력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연속되는 녹색은 해라, 연속된 붉은색은 아니다, 깜빡이는 것은 조심해서 준비해라, 깜빡이는 붉은색은 이것도 안 좋은 쪽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주 비행 트래픽 패턴이라 했죠. 착륙 절차, 아니면 이륙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비행장 주변의 어떤 패턴이죠. 모든 무선통신은 항공정보관리체계에 따라야 하고, 항공무선통신은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한국어를 써도, 우리나라 말을 써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한된 관제사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공중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교신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 한다. 내가 조금 할 말이 많다 해서 나 혼자 하면 다른 비행기들은 전혀 할 말이 없죠. 관제사 몇 명 안 되는데 그 수많은 비행기를 다 관제해야 하니까 할 말만 간단하게 해라. 송신하기 전에 사용할 주파수가 다른 무선 기지과 혼선이 없는지 확인한다.
계속 내가 쓰는 무선하고 다른 데하고 같은 주파수가 있어 혼선이 되면은 말해봐야 이해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적절한 마이크 운영 기법을 알아야 한다. 마이크 운영 기법은 쓰면서 알아야겠지만은 마이크를 손으로 쥐자마자 말해버리면은 여기서 내 말이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누른 상태에서 1초, 2초 지난 다음에 말을 해야 제대로 말이 전달이 됩니다. 마이크 들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를 때만 소리가 나가는 거니까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말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한 2초 정도 지난 다음에 말을 해야 첫머리가 안 끊기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얘기 나왔구나. 송신할 때 무전기 스위치를 누르고 1, 2초 후에 내용을 송신한다. 누르면서 말해버리면은 그 준비하는 기계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잘려버립니다.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한 1, 2초 뒤에 송신하면은 내 말이 다 들어갈 것이다. 관제사의 지시 내용을 잘 듣고 완전하게 이해를 해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이해를 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화 음성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야 한다. 무전기 마이크를 입에 최대한 가까이 하여 자연스러운 음성을 사용한다. 여러분이 실제로 실습을 할 때 보면은 교관이 분명히 이제 헤드셋에 있는 마이크를 여러분 입술에 대줄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미를 띠려하지만 최대한 가까이서 말해야 음성을 여기서 정확히 전달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입술에 거의 닿을 때까지 대줄 겁니다. 가까이 해라. 그 다음에 소리가 작다고 판단할 때는 음량 스위치를 확인하고 기능 스위치가 송신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말하는 평균 속도는 분당 100단어 이내로 하고 100단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항공 무선 통신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100단어, 140단어가 되게 분당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분당 100단어는 보통 빠르기입니다. 100단어 이내로 하고 수신자가 전문을 전하는 이제 어떤 전문을 받아와서 적어야 하는 경우는 천천히 말해라. 내 할 말만 계속 해버리면 저기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수신자가 전문을 받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라. 가끔 내가 언젠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파파라고 말했는데 사실 P라고 말했는데 저기서는 계속 뭐 델타라고 얘기한다. 나는 파파라 했는데 왜 델타라고 하지? 나는 분명히 P를 D라고 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빠르게 말하니까 저기서 받아 쓴 사람이 P를 쓰면서 빨리 쓰다 보니까 D 비슷하게 써보니까 다음에 말할 때 D라고 읽어가지고 어디 그렇게 서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라. 100단어 이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00단어가 빠르지 않다 이겁니다. 음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똑같이 하지. 어떤 것은 크게 하고 어떤 건 적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늦게 하면은 애매하니까 일정한 수준으로. 그 다음에 숫자 전후로 약간의 간격을 두면 조정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숫자는 또박또박 들여야 하니까 숫자 말하기 전에 숫자 끝난 다음에는 약간 간격을 둬라. 그 다음에 이런 불필요한 용어를 쓰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말하기 전에 송신 스위치를 충분히 누르고 송신이 완료될 때까지 스위치를 넣지 않아야 전체가 송신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1, 2초 후에 내용을 송신하고 내 말이 끝난 즉시 그냥 꺼버리면은 말이 가다 말아볼 수 있으니까 끝난 뒤에도 한 1, 2초 뒤에 손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말하기 전에 누르고 완료된 다음까지 약간 소리 넣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조정사는 무선 통신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다 보면은 계속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무선 통신을 할 경우에 어떤 다른 동일 주파수의 사용자한테 방해가 되거나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송신이 끝나면 버튼을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의자 밑에다 푹 쑤셔박다 보면은 버튼이 눌러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주파수를 쓸 때 혼선이 되죠.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운항을 하다 보면은 계속 무선 소리가 들립니다. 같은 주파수로 하니까 다른 비행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뒤에다가 내 비행기 번호를 말해야 내 비행기인 줄 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방해 안 되게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거나 푹 쑤셔 박다 보면은 눌러져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제대로 놔야 한다. 마이크 스위치가 잘못되어 켜져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통신 설정 및 유지입니다. 통신을 시작할 때 항공기는 항공기와 항공기지국 양쪽에 완전한 호출보를 써야 한다. 서로 호출보를 완벽하게 다 분리해야 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조종사가 김포타워 호텔 리마 찰리 064 하고 예를 들어 그 말은 김포타워 관제소 나
HLC064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완벽하게 호출보호를 넣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김포타워 호텔 리마 찰리 064 그 말은 관제소 나는 HLC064 비행기다. 그러면 관제사는 호텔 리마 찰리 064 김포타워 고 헤드 HLC064 알았다. 나 이제 김포 관제소니까 할 말 해라. 고 헤드 그 말은 계속 해봐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다. 다시 한번 하면은 조종사가 김포타워 호텔 리마 찰리 064 그러면 여기에서 관제사가 호텔 리마 찰리 064 김포타워 고 헤드 알았으니까 할 말 해라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완전한 호출보를 다 넣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호출보를. 그 다음에 통신 여기에서 말할 때 이제 어떤 설정이나 유지 같은 게 있는데 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써줘야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상 기지국이 정보 방송할 때는 한 사람의 대상이 할 때는 항상 앞에 all station 그 말은 뭐 여러분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다 들으라 잘 들으라 그 말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항공기가 주변 항공기한테 말할 때도 나 지금 어디로 그냥 갑자기 뭘 바꾸겠다 또는 비상 알리가 할 때는 all station하고 우리 조종사도 말할 수 있습니다. all station 그 말은 내가 할 말 할 테니까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히 예를 들어서 통신이 정확히 수신되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반드시 일부를 반복하도록 알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 이제 강의 처음 부분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알려야 하는 것이 이것도 한번 했었죠. say again 그 말은 모든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제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봐라. 알고 있는 거 보자. 또는 say again 어떻게 그 말은 무슨 사항 뒤에 따라오는 거 say again 뭐 xx 그 말은 xx를 반복해라. say again all before 그 말은 그 다음에 뭐 xx 그러면은 xx 앞부분 내가 잘 되는 부분 수신이 잘 되는 거에서 xx 간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say again all before a 그 말은 a 앞부분을 다시 한번 말해봐라. a 앞에까지 한번 말해봐라. 그 다음에 say again all after a 그 말은 a 뒷부분을 한번 말해봐라. 그 다음에 say again all between a and b 그 말은 a하고 b 사이를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를 때 아니면은 확인할 때는 반드시 이런 say again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송신 반복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 기지국이 호출을 받았지만은 서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는 식별 확인될 때까지 호출보를 반복해서 계속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럼 가끔 보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어떻게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가지고 송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컬렉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수정하고 마지막에 어떤 수정해야 할 부분을 반복해야 정확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메시지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메시지를 다시 송신하기 전에 컬렉션 수정해라 고쳐라 고친다 I say again 이렇게 나 다시 고칠 테니까 한번 들으라고 말이야. 컬렉션 I say again을 사용하며 이것도 마찬가지 그거 아니라고 한국말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원칙이 영어니까 한번 듣고 보자 이겁니다. 교신이 이루어진 후에 혼동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자세한 식별이나 호출보호 없이 연속적으로 송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계속 내 호출보호를 호텔 리마 찰리 064 또 말끝마다 호텔 리마 이렇게 하면은 정지산업적 그럴 테니까 연속되는 걸 때는 특별하게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그대로 써도 되고 수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전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2회 반복해야 한다. 어려운 부분만 2번을 하면은 거기는 강조하는 부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김포타워 호텔 리마 찰리 064 2500 feet I say again 2500 feet 2500 feet 그 말은 뭐 말이에요? 김포 타워야 나 호텔 리마 찰리 HLC 064인데 나 2500feet에 있다. I say again 다시 말한다. 나 2500feet다 그 말이죠. 엔진 루싱 파워 엔진이 파워가 떨어졌다. 엔진 루싱 파워 계속 그러니까 다급한 말 중요한 말은 이해를 반복합니다. 자 김포타워 호텔 리마 찰리 064 2500 feet I say again 2500 feet 엔진 루싱 파워 그 말은 나 호텔 리마 찰리 064인데 2500feet에 있는데 나 지금 엔진이 파워가 지금 어디 떨어져 가지고 유구받았냐 그 말이죠. 계속 중요한 것은 2번 I say again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송신은 신속한 통신을 위해서 전문루 정확한 수신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스펠링을 한 문자 단위로 발음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누싱 파워를 누싱 파파 뭐 오스카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파파 오스카 뭐 위스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할 때는 그냥 그대로 평문으로 쓰듯이 이렇게 하고, 전화 지정어 및 항공기 형식을 제외하고 항공기 호출부 각 문자는 음성 채널을 사용하여 각각 발음한다. 호출부 이런 데서는 분명히 호텔 리마 차례 제격스4라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갖다 거꾸로 뭐죠 파파 오스카 뭐 위스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일반적인 영어, 일반적인 그냥 항공 영어로 널리 사용되는 일부 추가경 단어들은 전체 스펠링을 사용하지 않고 생략해서 중요한 말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얘는 혼동에 안 될 거, 일반적인 경우 그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 주로 많이 쓰는 거, 뭐 서페이스 표면이란 말이죠. 지표면 바람 방향 수할 때 서페이스란 말, 이런 것들은 뭐죠 생략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지표면에서 얼마 할 때 그냥 뭐 숫자만 말하면 되지, 지표면이란 말은 생략 안 해도 되고, 디그리 뭐 방향 어떤 몇 도 그거죠. 레이더 유도 방향 관련된 데 사용할 때 뭐 몇 디그리, 예를 들어서 230도 할 때 뭐 그냥 뭐 230 뭐 디그리까지 하고 230만 해도 되고 뭐 그런 말이죠. 비지빌리티 가시거리랄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어디 구름 하이트 높이 이런 기상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보인다, 뭐 비행기가 어디 구름이 어느 정도다, 높이가 어느 정도 할 때는 이런 단위는 안 써도 된다 이겁니다. 다 숫자만 해도 나옵니다. 헥토파스칼도 마찬가지. 기압할 때 몇 어디 기압이다 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 빼고 숫자만 몇 기압만 해도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제 이항입니다. 우리가 관제 이항이라는 것은 장거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개를 거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제소를 여러 개 한 군데서 계속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 바뀌니까 항공기가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 중인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항공무선 기지국에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주파수 변경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항공기지국에 통보해야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관제소를 중간에 바뀌게 된 거 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부터는 관제소 바뀌었지 하고 그냥 내가 처음에 적어온 주파수로 해버리면은 갑자기 전 관제소에서는 그 주파수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데서는 뭐가 나오고 서로 연결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반드시 서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발부 및 복창 요구. 이건 뭐냐면은 허가를 받을 때, 허가는 비행해야 할 항공로라 할지 고도 이런 데서 간단하게 착륙 허가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가. 그래서 관제사는 분명히 천천히 분명하게 허가를 전달해 가지고 할 건데 이런 것이 서로 잘 전달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제사가 이제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받을 때도 유도로를 주행 중인 조종사라 할지 아니면 이륙 준비 중인 조종사한테는 허가를 전달하면은 정지사 나오니까 사전에 모든 것이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조종사가 어떤 관할 교통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허가사항은 반드시 어떤 지시사항 같은 것을 복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가 됐다는 것을 알고 틀렸으면 고쳐주고 하니까 반드시 이런 중요한 것들은 복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 지시사항을 분명히 복창을 했는데 틀렸으면은 관제사가 아니면은 조종사가 네가티브라고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정확하게 고쳐줘야 한다입니다. 네가티브, 그 말은 틀렸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반드시 복창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틀렸을 때는 네가티브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고 수정을 해줘야 한다. 틀렸다 우리 한국말로 해도 되죠. 아니 그게 아니다, 230 말하면 230하고 240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교신 절차는 뭐냐, 최초에 교신할 때는 조종사와 관제소 간의 최초 무선 교신은 절차가 제일 먼저 할 때 항공교통 관제시설 호출부를 불러야 합니다. 먼저 항공교통 관제시설 호출부, 그 다음에는 항공기 호출부, 내 호출부, 그 다음에 항공기 위치, 이건 필요할 때, 그 다음 눈에 보이거나 할 때는 뭐죠, 말할 필요 없죠. 조종사와 비행 의도 또는 요청사항, 나는 뭐라고 하겠다. 필요할 때는 오버 또는 아웃. 오버 그 말은 대답을 기다린단 말이죠. 아웃 그 말은 이제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끝나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발음되는 항공기 호출부나 이런 허가 호출부 같은 경우는 부호를 간소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헷갈리거나 비슷하거나 할 때는 똑바로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저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송신 판독 요령은
다음 판독에 따라 분류된다.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unreadable. 리드란 말이 읽은다고 말이니까 readable 읽을 수 있다. unreadable 판독 불가. 못 읽은다고 말이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readable 읽을 수 있는데 now 지금 했다가 아니면 어쩔 때는 그러니까 때때로 읽을 수도 있고 모르기도 하고 때때로 판독 가능. readable but 그러나 with difficult 읽을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렵다 그 말이고 readable 판독 가능. perfectly readable 이거 완전히 다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이제 사용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씩 연습하세요.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하나씩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귀에 있고 입에 읽으면은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했던 것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죠. 항공기 송수신기 고장 시 접근 절차는 뭐예요? 트랜스폰더를 뭐 7900에다가 송수신기 고장 얼마예요? 7600이었죠. 7600이 79가 아니 79는 없었습니다. 착륙등을 명멸하고 정상 진입한다. 착륙등 깜빡하면 무조건 들어버리면 안 되죠. 크로스 윈드 진입 후 크로스 윈드로 진입 후 장주 진입 후 날개를 흔든다. 아닙니다. 이제 장주에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 했죠. 자, 답은 이거 4번. 장주 내 교통 상태 확인 후 장지 진입하여 타워로부터 등신호를 수신해야 한다. 먼저 장주 안에 있는 지금 공항 활주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비행기 어떤지 눈으로 잘 살펴고 빙빙 돌다가 이상이 없을 때 진입하면서 타워에서 등신호로 분명히 할 겁니다. 뭐 초록색이면은 내려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 내리지 말고 그대로 계속 뱅뱅 돌아라.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송수신기가 고장났을 때. 이때는 트랜스폰더가 7600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명멸 반짝반짝하는 적색신호를 봤다. 이럴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반짝반짝할 때는 지체 없이 유도를 벗어나라 그런다 했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맞는 것은 통신 수절 항공기는 시계 비행 기사인 경우에는 시계 비행 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맞죠? 이 말이죠. 통신이 수절되는데 시계 비행이 가능하다. 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시계 비행 방식이라고 제일 가까운 쪽에 내려가 가지고 내리자마자 바로 나 갑자기 이래서 내렸다 하고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 통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말아버리면은 그것은 또 찾게 된다고 그랬죠. 30분 지나면은. 여기 틀린 것들 통신 수절항공기는 출발공항으로 돌아야 한다. 뭐 장비가 복걸 때가 기다린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반드시 1번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착 후에 즉시 통보한다. 거의 닿습니다. 그 다음에 비총 신호가 연속되는 붉은색일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항공기는 연속되는 붉은색은 안 된다 했죠. 다른 항공기한테 지뢰를 양보하고 계속 너는 선회를 해라. 돌고 있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say again all between A and B 의미는 뭐였어요? A하고 B 사이를 반복해라 그 말이죠. A하고 B 사이에 뭐라 했어? 너 다시 한번 말해봐 그 말이죠. 여기까지가 방금 했던 제 10강 송수신 무선통신 절차 통신 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10개 강좌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렵진 않죠. 우리 항공법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이런 과목은 여기에서 말하는 항공교통 및 항법은 재밌습니다. 하나씩 새로운 게 나와서 좀 어려울 듯 하지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고 처음에는 다급해서 어떤 무선통신도 못하고 교관 눈치만 보지만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재밌어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